무슨 뭐 김건희 여사의 처가가 연관이 돼 있다는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완벽하게 끝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한겨레, 경향신문, 민주당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재명의 그 입구멍이라고 하는 말은 좀 그런가요? 그 입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를 봤을 때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. 양평 고속도로의 양자도 지금 안 나오고 김건희 여사의 김자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양김이 지금 다 사라진 상태예요. 그렇게나 무슨 뭐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국가를 막 뒤집을 것처럼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등 무슨 뭐 특검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등 생쇼를 다 했는데 그 이게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? 매번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방식이 그런 거죠. 후쿠시마 해주고 후자도 없잖아요. 뭐 남아있는 게 없어. 지금 막 가만히 보면은 후자도 없고 뭐 양자도 없고 김자도 없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엔 이자도 사라질 것 같아요. 이재명의 이자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? 매번 이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실 뭐 검찰이 맨날 이화영 씨한테 뭐 이재명한테 회유를 하고 뭐 겁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이 국민들을 상대로 겁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식으로 선동해가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다 지금 국민들한테 가게 되는 것인데 양평 고속도로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전체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뭐 김건희 여사의 특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사라졌고요. 남아있는 건 말꼬리 잡기밖에 없습니다. 아니 뭐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여사 그 뭐 토지가 있다라는 거 몰랐다라고 하는데 왜 그거 알고 있었냐? 당신 뭐 사퇴해라. 이따위 소리밖에 못 하잖아요. 당연히 근데 알 수가 없지. 그때 같은 경우는 집원 주소만 띡 띄워주고 뭐 이게 뭐 김건희 여사의 땅이다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 숫자를 보고 어떻게 그거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? 78-1 이거 뭐 어딘지 아시겠어요? 저도 몰라요.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뭐 얘기한 숫자입니다. 그러니까 숫자만 얘기해서는 아무도 뭐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. 근데 그거를 가지고 원희룡 장관 사퇴해야 된다 보다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그게 뭐 국회의원 수준이 되겠습니까? 사실상 그냥 뭐 말꼬리 잡기밖에 안 되는 것이지. 그리고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렸죠. 심상정이 제안한 거를 수용했다라고 하는 게 약간 좀 걸리긴 합니다만. 뭐 어쨌거나 심상정이가 그래도 제안한 게 뭐였어요? 조금 그나마 상식적인 얘기를 했어요. 민주당에 비해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 지금 문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뭐 조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심상정이 보기에도 국정조사 그런 건 좀 오버한 것 같고 여야의 전문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검증위원회 같은 거를 꾸려가지고 이거 마무리 짓자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지금 이제 스탑이 돼 있지 않습니까? 고속도로 문제가 그거 다시 우리가 재개를 하자 이렇게 지금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. 뭐 위원회라 그래가지고 또 뭐 거짓 증언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선동할 수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그때도 이제 증인 선서 같은 거 하게 된다면 나중에 위증으로 우리가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충분히 국정조사 할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검증위원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거를 원희룡 장관 이번에 정확하게 정리를 한 것이죠. 사실 이제 뭐 명분이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뭐 또 실리도 없죠. 뭐 선동할 수 있는 건 다 선동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안 받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. 그래서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 같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약간 제가 지금 끝말을 같은데라고 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또 있어요.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부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 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봉지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이 봉지욱이가 뉴스타파 기자인데요. 뉴스타파 기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기괴하게 들리네요. 뉴스타파 기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근데 기자 앞에 뉴스타파라는 말이 붙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한데 이게 제가 무슨 악의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봉지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. 뭐 예를 들어가지고 스스로 지금 나올 때는 대장동 1타 강사다, 1타 기자다,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지칭을 하나 봅니다.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. 55 클럽 박영수랑 김연아 뭐 이러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또 국힘은 이재명 비리라면서 대체 왜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지? 아니 저 따위 소리 하는 사람이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?
대장동 특검에 대해 가지고 언제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습니까? 국민의힘은 매번 지난 대선 때부터 이준석이 있을 때부터 계속해가지고 대장동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매번 막 꼬랑지를 내리고 그 도망갔던 인간이 이재명인데 기자라고 하는 인간이 뭐 저런 소리나 지금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뉴스타파 기자라는 말 자체가 기괴하다고. 그리고 또 무슨 뭐 검찰의 박영수 뒷북 수사 윤석을 왜 조영만 봐줬을까 이미 다 끝난 얘기 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 게 허위 그 진술이라고 하는 게 다 지금 드러난 상태인데 남욱이 됐거나 조영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윤석열이 아니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진술이 나왔는데 아직도 뭐 저 따위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해 가지고 사과도 안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김만배 최순실 해줬다. 이쯤 됐으면 그냥 뭐라고 정리가 되는 거겠어요. 이 봉지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굴만 바뀐 안민석이다.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묘하게 근데 이거 뭐 관상학적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지욱 저분도 좀 생긴 게 안민석이랑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어요. 제가 아마 안경 벗고 봉지욱 씨 얼굴 보면 이거 안민석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묘하게 그 관상이 닮았는데 뭐 저런 관상이 있는 사람들이 뭐 그런 또 성질이 있나 보죠. 아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. 그냥 막 하는 얘기입니다. 뭐 어쨌거나 봉지욱 씨가 뭐 얼굴만 바뀐 안민석이라 그래서 저를 고발하거나 고소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. 제가 보기에는 하시는 얘기 들어봤을 때는 안민석이랑 친분이 굉장히 두터울 것 같아요.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민석이랑 가까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봉지욱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냐. 이 사람이 다 끝난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.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토부가 이 보도를 이유로 야비한 공작을 벌이고 있네요. 용산에서 오는 무진행 모양입니다. 즉각 멈추지 않으면 추가 포도로 폭로하겠습니다. 막는다고 막아집니까? 되려 눈덩이가 될 뿐이죠. 저게 이제 전형적으로 뭡니까? 음모론에 빠져 있고 정신이 조금 나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. 야비한 무슨 뭐 공작을 벌이고 있다. 참으로 다행인 것은 지난번에 무슨 뭐 혁신위원장 뭐 그 사람이랑 다르게 CIA가 어떻다라는 등 FBI가 어떻다라는 등 이스라엘 뭐 모사드가 어떻다라는 등 그런 얘기는 안 나와서 참으로 다행인데 그 정도로까지 정신이 지금 엇나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. 약간의 제정신은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였어요. 양평군 땅,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던 그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 125억 가까이나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무슨 기사 같은 거 하나 링크 해놨길래 들어가 보니까 지가 쓴 기사더라고.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군 땅 감정평가액이 125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러면서 뭐 열심히 뭐 이렇게 막 적어놨습니다. 뭐 토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쭉 가치를 따져보니까 그게 125억이 된다라는 것인데 저런 얘기를 우리가 뭐 MBC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? 없죠. 만약에 정말로 지금이 그 봉지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정신이 좀 엇나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게 125억 가까이 된다라고 한다면 MBC가 저거를 가만히 놔뒀겠습니까? 말든 무슨 뭐 9시 뉴스가 됐거나 7시 뉴스가 됐거나 5시 뉴스가 됐거나 몇 시 뉴스 있는지도 모르는데 MBC는 모든 뉴스를 총동원해가지고 야 이것 봐봐라 김건희 여사가 이거는 막 선산이라 가지고 팔 수도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땅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막 125억이나 되다더라 무슨 막 난리를 또 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조용하잖아요. 왜 조용하겠습니까? 그 MBC가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이라는 거겠죠. 그래서 지금 보니까 125억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지고 그게 뭐 된 것인지 그것도 뭐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없고요.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게 뭔지를 보니까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125억 이것도 뭐 근거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125억 일단 나왔다라는 거고 이게 2021년도 정부가 공시한 공시 가격에 비해 보니까 3배 가까이나 높았다라는 겁니다. 아니 근데 좀 어이가 없는 게 원래 애당초 정부가 지정하는 그런 식의 개별 공시 집값 기준이랑 감정평가 그 두 가지는 어떻습니까?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원래 그렇게 한 몇 배 정도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가져가서 어떤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감정평가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기준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특종을 한 것처럼 이것 봐봐라 몇 년 사이 막 3배 가까이 됐다 이렇게 떠들어댄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? 그리고 3배가 올랐다라는 게 놀라운 얘기입니다만 양반입니다.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또 있거든요. 민주당 쪽에서 2022년도에 뭐라고 주장했습니까?
56배가 뛰었다. 이건 무슨 막 3배만 이 정도 수준이 아니야. 한 50배만 60배 이 정도 되는 겁니다. 60배 가까이 되는 이득을 얻었다라는 게 한준호의 주장이었습니다. 언제? 바로 작년에. 그럼 질문해볼까요? 지금 2023년도에 한준호가 똑같은 주장을 합니까? 안 하잖아요. 왜 안 하겠습니까? 지가 그거를 보기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가 해명을 내놓았고 그 해명을 들어보니까 말이 된다라고 판단이 됐으니 그나마 한준호 같은 경우는 봉지욱인가? 아까 뭐 봉지욱 맞았나요? 뭐 그런 사람에 비해 가지고 제정신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해명을 듣고 그게 납득이 되니까 그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는 겁니다. 다 얘기가 끝났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한준호가 이제 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뭐야? 원희룡 장관, 내가 그 집원 얘기해 주지 않았냐? 그 집원이 김건희여서 땅이었는 건데, 그거 알고 있었는데 왜 당신 모른다라고 해서 사퇴하세요? 그런 얘기밖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땅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설명을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면 팔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이거는 부끄러움밖에 안 되는 겁니다.